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유명세가 상업화를 부추기면서 지난 2010년에 지정된 국제 슬로우시티가 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나친 상업화를 이유로 퇴출됐고 신안군 역시 재지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호 전주시청 관광마케팅계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춘자 전주 한옥마을협동조합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질문은 조영호 기자님께 드릴게요. 네. 지난 2007년도 신안, 증도 등 4개 시군이 국내에서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인증을 받은 이후 국내 슬로우시티가 계속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 슬로우시티로 인증받은 곳은 어디면 몇 개나 됩니까? 전주를 포함해서 총 11개 지역입니다. 완도와 담양, 신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등 29개국의 189개의 도시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0년도, 예. 네, 몇 번째로 된 거죠? 예, 2010년도 11월 27일 날 8번째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앞서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춘자 대표님. 네.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슬로우시티라는 그 단어에도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에서 많이 행사도 홍보해 주시고 또 슬로우시티에 대한 개념도 홍보가 되어져서 지금은 그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됐다는 거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재백 교수님. 슬로우시티 지정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이제 국제 도시 간에 이런 슬로우시티를 이제 지정함으로써 지역 도시 이미지를 좀 높여가거나 또는 지역 홍보 효과를 나타내거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지정된 도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지역 경제를 좀 높여가는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11개 슬로우시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거의 난립에 가깝게 많아지면 그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관광 어떤 효과를 할지 이미지 개선 효과 때문에 너도나도 유치를 지금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가 지금 돼 있고 또 2군데가 보류 그런 재인정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한 군데가 탈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어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 인위적 또는 자기적으로 신청하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뭐 상업화된다 할지 너무나 관광객 위주로 치다 보니까 폐단이 많이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또 희소성도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계장님. 예. 전남 장흥이 퇴출됐죠? 네, 신안이 한번 유보됐다가 다시 재지정이 됐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 장흥 같은 경우는 영시 어떤 관광 체험 위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인지도가 좀 낮은 부분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증도 같은 경우는 증도 대기업 개설이 되고 나고, 그다음에 일부 업체 어떤 불법 로고 같은 걸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탈락하게 됐고 증도는 보류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님, 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관광객을 열심히 모았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되면 타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죠.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지정해가지고 마치 어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홍보 효과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탈락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올 것처럼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특히 그 자치단체들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평가 이거 중요한 요인인데 단체장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에도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관광 여러 가지 효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 이런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장흥도 가보고 증도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 지정이 됐다가 또 취소가 되고 오면은 뭐 주민들은 뭐 당연히 상실감이 크죠. 이 궁극적으로는 슬로시티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이 슬로시티 운동인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됐다가 취소됐다는 것은 그 도시가 상당히 추락되는 그래서 주민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퇴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실감은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춘자 대표님. 네. 한옥마을도 재지정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네. 주민들도 걱정이 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걱정이 많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지정 받는 것에 목적을 둔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현안들을 점검을 해보고 스스로들 주민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퇴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슬로시티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전주시는 내년 재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한옥마을이 너무 상업화돼 간다라는 지적들이에요. 송재백 교수님. 예. 저도 한옥마을에 자주 가봅니다만 한옥마을 거리를 가다 보면 한옥마을인데 음식은 국적불명인 음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 대표 음식까지 뭐 팔리고 있던데 이런 것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큰 문제죠. 이제 슬로시티 기본적인 정신이 이제 그런 여유롭고 뭐 느림의 미학,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그런 운동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의 기초는 역시 슬로푸드입니다. 음식부터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또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그 음식 솜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즐기고 편안한 생활을 해 가자는 그런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을 이제 되도록 먹지 말자는 것인데 우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뭐 정체불명의 그런 인스턴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슬로시티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퇴색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 대표님,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넘치는 패스트푸드가 반갑지는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은 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 슬로우 시티에 맞게 걸맞게 우리 한옥마을에서 전주 시민들이 즐겨 먹던 편안하고 여유스럽게 먹던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사 드실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자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가마솥이라는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름도 모를 패스트푸드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의아한 것이 옷가게 앞에 입구에 패스트 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파는 매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열애를 시켜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공동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스트점을 규제를 해달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전주시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 패스트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규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그 전통문화 구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이 2003년도에 처음 수립이 돼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당시에 그 지구별 그 건축 용도라든가 특히 상업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입점을 제한하는 것들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당시 그러니까 이후에부터는 규제고 이전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 시설 받은 데서 상업시설이 어떤 세분화되고 늘어났던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업자본의 발빠른 움직임을 행정규제가 좀 뒤늦게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자, 이경재 위원님. 네. 전주시 한옥마을은 도시형 슬로시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도시에서 느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 가치를 충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라는 또 의문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 지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5만 이하 도시입니다. 근데 전주는 인구 65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이 대상이 안 되는데 한옥마을은 마을 지구내 인구를 봐가지고 일단 요건을 충족시켰고 근데 문제는 도시형 슬로시티라는 데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형 슬로시티를 예컨대 청산도랄지 정도랄지
또는 뭐 하동의 악양, 그 차밭으로 그 세계 최초로 인정이 된 악양 이런 데와 같이 동등 비교가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예컨대 내년 11월 재인증을 지금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기준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을 잣대를 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전 한옥마을은 탈락입니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상업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교통이랄지 주차 문제랄지 환경이랄지 소음이랄지 또 366곳 600여 채 한옥 중에서 366곳이 상업시설이에요. 한 집 건너 커피점, 전통 음식, 찻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 슬로시티로 지정이 된다? 저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도시형 슬로시티는 다른 그 슬로시티와는 다른 기준,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상업화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걸 용인도 해야 되고 또 유지 관리 이것도 그 애당초 신청 당시로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인정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 특화된 기준을 도시형 슬로시티한테 적용이 돼야지 전주 한옥마을을 정도랄지 청산도랄지 이런 같은 동등 비교한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자, 조 기자님,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전주 한옥마을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간으로 유일하게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던 것은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전주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것은 일단 거의 700여 채 모여 있는 전통 한옥군이라는 장점, 그 다음에 조선왕조 발상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 비빔밥이라는 전주 한식이라는 어떤 슬로푸드의 장점들을 집약하고 갖고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최초의 전주 한옥마을이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 그 받게 되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인구 5만 이상의 대도시들도 남양주시라든가 상주시라 이들이 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형 슬로시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적인 또는 농촌 지역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정두든 뭐 완도든 뭐 이런 상주든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되지만 전주는 이제 문화적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느림의 미학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하나고 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우리 전통적인 음식으로서의 그런 비빔밥 같은 것들이 그런 음식의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환경적인 면에서는 뭐 이런 한옥도 잘 돼 있고 옆에 뭐 천도 흐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도시형 그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도시형 슬로시티는 그 슬로시티의 원래 개념은 전통 보존, 지역민 중심, 그리고 생태주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관광이 우선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한옥마을도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먼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영우 계장님, 네.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관광객의 증대입니까? 주민 편의와 생활상의 보존입니까? 슬로시티의 처음에 지정 당시에 정책을 잡았던 그 주요 컨셉은 사람과 문화, 그다음에 골목, 그 공간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어떤 전통 문화 예술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그 슬로시티 그 지정 당시에 그 인증서에 보면은 서울이 한국의 행정 수도라면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라고 이렇게 지정돼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전통으로서 수도로서 전국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가치, 한국의 어떤 문화를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주 목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처음 출발은 그 점이었는데 그 점이 좋아서 저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급작스러운 상업화로 인해서 사실 그 끼 있고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지금 다 나가고 안 계세요. 제가 그 공동체를 만들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애쓰신 분들의 그런 그 장인들의 문화를 갖다 마당에서 펼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자면, 현실점에서 보자면 임대료 폭등 때문에 그분들이 다 떠나고 안 계세요. 자가들이 없던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계실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 터를, 아름다운 터를 본의 아니게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러한 그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리의 끼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장인들을
이게 이 한옥마을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대숙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네. 저희들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문화예술인들이 과거에 공방이나 또 문화예술인들이 상업시설에 들어오면서 나가게 되는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거 정말 있어야 될 분들이 빠져가는 것들은 그렇죠. 굉장히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생각이 돼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한옥마을 안에 있는 공적인 시설들을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 대표께서는 그 문화와 전통 보존과 지역민 중심을 강조하셨는데, 네. 자, 그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고 또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슬로시티의 원래 목적인 전통 보존, 지역민 중심, 생태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네. 자연히 관광에 대한 건 소홀해질 텐데 주민들의 입장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예. 관광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좀 높게 해달라라는 주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한옥마을에 원주민들이 많이 이동이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타 주민들이 오셔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이 삶의 터전이 1차적인 숙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단실내에서 끝나는 사업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문화공간이에요. 역사공간이고. 그럼 이것이 계속 개성이 되고 지속되려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걸로 가야 돼요. 원주민들이 지금 그 관광으로 먼저 돼야 된다고 부르짖는 분들은 집을 팔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여기를 계시고 여기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먼저 되고 우리의 삶의 터가 우선적으로 되면 여기는 영구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동체 식구들은.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걸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걸음을 모시자. 이 목적성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하고 공동체에서는 지금 저희 스스로들이 수는 적어요. 현재 저희 조합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적지만 이분들의 저희 뜻은 우리 집을 다시 찾아오는 집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슬로우시티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제 이 관광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지표 면에서 볼 때 슬로우시티를 지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관광과 또 이제 외부 손님에 대한 어떤 접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관광객이 단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폭주를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광객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슬로우시티와 전맥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일 뿐이지 이 관광 효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럼요. 수반되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가 선이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휴 때는 막 4시, 5시까지 점심 식사를 대접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리 예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많이 오셔서 고맙지만 편안하게 못 드시고 음식다운 음식을 못 드시고 가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는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재구매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가면 조금 시간을 갖고 먹어야 돼. 한옥마을에 가면 좀 걸어야 돼. 한옥마을에 가면 우리가 저는 단 예로 식당에 오셔서 스마트폰을 식구 4명이 왔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것은 한옥마을에 오신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오시면 우리가 아이들이 체험할 거리가 많아. 이런 아예 선 이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길게 갈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예, 미숙한 셋업이 안 돼 있기 예, 예,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가고 그렇죠. 우리 주민생활은 예. 주민생활대로 또 예. 이제 따로 이제 살고 뭐 이렇게 그래야 하는 돼서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예. 논의가 그에 되는 이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한옥마을의 어떤 본래 취지, 슬로우시티 지정은 취지냐 아니면 관광의 어떤 거냐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 가능하냐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우시티 지정해가지고 가장 그 부수적인 큰 효과가 관광 효과거든요. 태주로 앞에 그 커피숍에서 제가 한 40분 정도 지인하고 만나면서 봤는데 저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그 왔다 갔다 양쪽 그 인도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외국인도 가고 보이고. 과연 전라북도에 이런 곳이 어디가 있었느냐.
베이징의 북경의 그저 자금성 앞이나 또는 무슨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는 프랑스의 누브르 박물관 그런 데는 계속 쌓여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휴일이건 평일이건. 한옥마을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 관광객들 보면서 흐뭇한 걸 느꼈고 역시 한옥마을의 어떤 그 부수적인 효과 이거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관광 효과 때문에 또 관광객들로 인한 어떤 폐단 때문에 어떤 그 본래적인 취지를 다시 검토한다 그런 것보다는 양립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 이걸 행정에서 좀 찾아가지고 폐단은 또 개선시키고 장점은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한 가지 나간다는 건 이미 진도가 너무나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관광이랄지 상업화랄지. 그 상업화가 꼭 나쁜 것만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과도해서 그러지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이 슬로시티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 패스트푸드 맞아 즉석식 빠른 음식 아닙니까? 이 같은 폐단 때문에 슬로푸드 여유식 그걸 하자는 운동이 바로 슬로시티 모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슬로시티 지정은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번성한 것이 패스트푸드점이란 말이죠. 이건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결국 따져 들어가 본다면 전주시의 어떤 행정이 어떤 단견 행정 아니냐 예측을 해서 제어할 거 제어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할 거 규제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쭉 밀고 나갔으면 이런 식까지는 안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관광이랄지 교통 이런 것도 어떤 공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정책화시키고 예산 주체해서 나갔다 온다면은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이 역시 행정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 이제 요즘은 원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 본연의 그 한옥마을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면밀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인 관광 사업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화장실 문제를 저희가 시도했어요. 한옥마을의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때 손님들이 굉장히 그거를 불만을 많이 올렸었죠, 조계장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 화장실 내주기였어요. 화장실에 자그마한 멘트, 예쁜 멘트를 달고 문을 열어놓자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길게 가는 한옥마을이 아니겠느냐, 슬로우시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에 저희가 부탁을 하자면 정말 지금 서두르셔서 지금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하고 있어요. 조 기자님, 본연의 만두집 앞에 맥주, 그 크림 맥주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이 그냥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선은 먹어서 시원해서 먹어서 좋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절대 한옥마을에 그거를 이쁘게 안 보세요. 저희가 숙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다시는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나쁘다, 거기에서 끝나자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봤대 우리가 좀 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좀 관광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조 기자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전주시에서도 이게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경관을 해놓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권 확보라든가, 슬로시티 지정 이후에 참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보행권 확보를 정말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어떤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어떤 금연거리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어떤 교통수단을 집어넣는 방법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환대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관광객들 어떤 수요가 어떤 행정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지원 체계보다 좀 더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수용체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한옥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정말 지속 가능하게 어떤 마을로 만들어가고 우리 진짜 명소답게 만들어 가려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라든가 공동체 활동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프로그램들을 양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 드려봤는데, 자, 이제 전주 한옥마을 슬로우시티 재지정이
과연 필요한가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지금 같은 형태라면 재지정을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관광을 키워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위해서는 슬로시티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 출연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히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지정돼야 마땅하고 전주시가 재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슬로우시티는 지정 기준이 좀 차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 녹차밭인 어떤 억양이랄지 또는 그 뭐 느림의 미학의 어떤 그런 상징인 중도랄지 또 뭐 서편제의 고향인 청산도랄지 이런 데하고 같이 도시형 슬로우시티인 한옥마을을 같은 대상에 놓고 똑같은 평가 기준을 놓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형 슬로우시티는 도시형 슬로우시티에 맞는 차별적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좀 추진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송재복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재지정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도시 이미지를 그냥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이게 국제적인 면에서 도시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관광 효과도 있고 그래서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단 이제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 요것은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이 슬로우시티에 지정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느림과 여유로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주시가 슬로우시티에서 지정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까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분석하시기에는? 그것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장흥과 같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럴 경우 사실상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런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주민들도 뭐 상실감도 좀 있을 거고요. 그 책임은 이제 저는 단체장과 행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탈락이 됐거나 뭐 이렇게 재지정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따른 어떤 도시 이미지는 그래도 이제 슬로우시티와 슬로우시티 아닌 상태와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있습니다. 오춘자 대표님, 네. 슬로우시티와 슬로우시티가 아닌 도시에는 좀 관광객이나 평가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송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어떤 슬로우시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연연해 오는 모임체가 아니고 저희는 원래 슬로우시티니까 저희 한옥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자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도하지만 관행정하고 면밀한 진행하는 입장과 그것을 보조하는 주관적으로 하는 저희들과의 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고 기왕 슬로우시티로 선포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저희가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받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분홍빛 풍선이 불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풍선을 불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자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이제 우리 다른 지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데는 일단 이제 그 국제 도시 연맹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중요한 팩터는 이제 사실적인 요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지정 요건들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제도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관광객과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정을 서로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장흥 같은 경우도 노력을 했지만 준비 부족이 됐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에 대한 그 관리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주무부서도 좀 애매했고 또 홍보 같은 것도 좀 잘못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락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장흥을 가겠느냐? 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여러 도시들이 만들려고 했고 그 예는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지금 전북형 슬로우시티라는 것을 이제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슬로우시티 공동체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한국 슬로우시티 위원회에서 그 이의 제기를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청정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각 우리 14개 시군들이 슬로시티로 지정이 이제 돼서 그런 형태로 감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도시이면서 관광 효과를 좀 누리고 또 이 좀 여유롭고 미학의 어떤 그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여러 도시들에서 많이 준비는 하지만 사실상 지정받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전주 같은 경우도 이건 지켜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옥마을도 지켜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다시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재지정을 받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한옥마을의 컨셉을 아예 따로 잡아야 될지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경재 의원님. 네. 한옥마을은 생태보다는 문화 보존이 더 적합한 거죠. 전주를 따진다면. 사실 그동안 한옥마을은 낙후 지역이라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문인들, 예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한옥마을이 뜨다 보니까 또 집값도 비싸지고 거주 비용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떠나고 이른바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체험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생적인 문화의 부족. 어떻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죠. 근데 그런 걸 살려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정책적인 접근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업화에 밀리고 또는 자본에 밀려가지고 좀 나가고 있는데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컨대 지금 그 제가 지인이 뭐 경영하는 거 보면은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보증금 1억에 200만 원씩을 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나 또 많은 격차를 부려서 또 판매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상업 자본이 들다 보니까는 이런 그 장인이랄지 또 전통 분야에 전통성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주시가 역시 또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전주시가 이런 공간을 그 아주 저렴한 어떤 확보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한다 할지 또는 무상 뭐 대여한다 할지 이런 어떤 상시 운영을 쓰는 체제를 갖췄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한옥마을에 오는 여러 가지 그 뭐 관광객들도 그렇고 돈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걸 들여다보고 배우고 아 이런 곳이구나 느끼고 그래서 문화 전통 자원 이거에 대한 그 가치를 또 인정하고 또 사실 그런 가치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나 정책적으로 소홀히 한 나머지 지금은 거의 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공간만 있어요. 체험 공간만 있다 보니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되지 느끼고 또 인정하고 또 살려가는 또 혼과 정신을 살려가는 그런 것은 다 박제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런 행정적 또는 정책적 접근을 그런 부분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살려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분께서 송재국 교수님, 그 상설 공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볼거리, 즐길거리. 상설 공연을 하게 되면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전통도 지키는 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일각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한옥마을을 지나가면서 담 넘어서 보는 창을 보는 거와 장구를 치는 걸 보는 거와 의도된 공연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오히려 그게 더 박지 아니냐라는 또 반발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담 넘어서 보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그 안타까우면서도 한면에서는 그 마음의 그 애잔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서려 있는데 슬로시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연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측면이고 한 면에서는 이 상설 공연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이게 전통문화 도시로서 그런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러 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미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느림의 어떤 그런 미학들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운영해 갈 필요성이 있다. 단 문제는 지금 초점이 재지정과 관련돼서는 이 상설화 지나친 상업주의 요것과 더 나가서는 이제 저는 교통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이 미리 체계적인 어떤 대응이랄까 또는 어떤 준비된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관광객 폭주로 인해서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사후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자, 오 대표님, 송 교수께서 교통의 불편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슬로우시티라는 본연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교통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통의 불편함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정된 정해진 불편함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옥마을 안으로 차를 가지고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또 관광객과 관광객들의 부딪힘들이 많아요. 정말 드러나지 않게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편안함이 없다는 것이 요즘 불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변도로에서 모여서 이제 요즘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주차거리를 좀 더 외곽으로 빼자. 그래서 한옥마을은 의식을 가지고 오게 하자. 올 사람들 오게 하자. 진실로 슬로우를 체험하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남부시장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해서 천변 쪽에다가 강암 서해관 앞까지 주차장을 좀 확보하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사학동, 동사학동 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우리가 미리 손님들을 맞이를 할 때 조금은 걸어보세요라고 우리 스스로가 안내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도 좀 좋고요.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한옥마을 안 살고 계시는 분들,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차량까지 막는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동의는 안 하시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원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은 우리들도 뭐 예쁜 끌고 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짐을 좀 옮겨간다거나 이러한 좀 어떤 문화를 좀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자. 그리고 저희가 집집마다 중고 자전거를 좀 우리가 이쁘게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도 사업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숙박업들이 자전거를 좀 이렇게 몇 대씩 놓아서 좀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게 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하면 이제 오해될 수 있는데 슬로우시티가 되니까 교통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인데 오히려 이제 슬로우시티를 통해서 이런 이제 느림의 어떤 그런 그렇죠. 운동을 하고 그게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그 주민들의 어떤 이동 수단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고 또 관광객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불편함이다. 그것은 이제 정확히 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비슷하게 한번 드리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재복 교수님. 자, 슬로우시티 선언문에도 향토 음식의 맛과 영양에 대한 찬사가 등장을 해요. 전주시 입장에서도 슬로우시티가 지정이 되면 전주의 고유의 음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난 세월을 놓고 보면 과연 그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의 슬로우시티, 한옥마을의 슬로우시티 지정이 우리 전주의 한정식 문화, 전주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는 그렇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됨으로써 저희 그 슬로푸드, 전통 음식들이 얼만큼 활성화되느냐, 이런 건데, 통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전북발전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그 비용들을 계산한 걸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33.9%쯤 되고, 이제 2013년도 조사한 통계는 43.9% 정도 이렇게 돼서 약 10% 정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음식 분야로 이렇게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는 한 2년의 격차지만 이 한옥마을에 와서 관광객들이 음식 먹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 단 질적인 면에서의 그 전통 음식이랄까 또 우리가 그 향토 음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얼만큼 슬로우시티에 걸맞게 먹고 즐기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오히려 인스턴트 아까 말씀드린 같이 또는 뭐 정체 모를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더 난무해서 그런 것은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한옥마을을 치면은 슬로시티 한옥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찾는 사람들은 한옥마을의 어떤 그 매력적인 한옥마을도 있지만 또 이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맛을 보기 위해서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또는 막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계층도 다양히 있거든요. 지금 그 한옥마을 오는 관광객들이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까지 갑니다.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그런 그 효과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나갈 것 좋지만 아까 이제 상업성 문제와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 한옥마을에 다 수용하고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패스트푸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는 슬로푸드 운동이 지금 이 슬로우시티 운동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내 여러 가지 커피숍 문제랄지 또는 뭐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전통 음식을 판매하고 또 막걸리와 어떤 그 전주가 갖고 있는 또 부수적인 어떤 음식들, 안주들 그런 또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상업화돼도 괜찮은 거죠. 근데 본래 취지하고 영 어긋나는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이 만연되고 한집 건너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단히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아니면 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주의 음식이랄지 이런 거는 상당히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인정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춘자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오 대표님의 발언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 한옥마을 식구들이 좀 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모일 것이고요. 부탁을 좀 드리자면,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전주 시민들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택시 타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그러세요. 기사님들이 한옥마을 왜 오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님들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옥마을에 난무하고 있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러한 이런 음식점 아닌 음식점들은 우리 여기 계신 송재복 교수님이 지금 저도 함께하고 있지만 열심히들 해서 아닌 건 아니라라고 소리를 높여주는 것이 오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우 계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저희들이 슬로시티를 지정받았을 때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권역을 해서 전주시가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슬로푸드인 전주의 전통 음식, 사실 지난번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전주 비빔밥이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의 메뉴로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주의 가치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를 통해서 저 한옥마을의 가치, 전주의 어떤 도시적 가치를 높여가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인증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주는 저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수도로서 정말 그 가치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네. 그 전통문화 자원은 중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걸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한옥마을은 슬로시티였던 그런 도시형 슬로시티 표본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훼손되지 않게끔 살려나가는 것이 과연 뭔가 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행정이 물론 아까 우리 오춘자 회장께서는 마을 공동체 문화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행정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명력을 길게 연속시킬 것인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재복 교수님. 예. 한옥마을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슬로시티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한옥의 어떤 그런 개념과 이제 슬로시티 개념을 잘 접목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다시 거듭날 것을 행정과 주민과 업소와 관광객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내년도 재인증심사를 앞두고 현재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한옥마을에 주민은 없고 관광객만 넘쳐난다. 한옥마을에 집은 없고 상업시설만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시티로 재지정을 받느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슬로우시티로 대변되는 느린 삶, 전통을 보존하고 주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슬로우시티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도시보다 스스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